네, 호주에 이어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네요. 네, 우리가 호주는 5번째로 파병을 결정을 했고 3번째로 전투를 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태국은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오래 파병한 국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나 가겠노라라고 의사를 표현한 나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아서 우리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얘기하면 좀 더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1950년에 처음에 태국군을 이끌고 왔던 부대장 이름이 보리불 줄라짜릿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972년에 철수를 하거든요. 네. 주한태국군이. 그때 부대장 이름이 음삭 줄라짜릿이에요. 비슷하죠? 네. 성이 같은 건가? 네. 아빠 아들이에요. 네. 아빠가 와서 6.25 전쟁을 돕고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었다.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태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오래 파병하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데서 알 수 있다시피 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한 나라가 국가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명분이나 아니면 의리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 이익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태국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하고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만회할 기회가 필요한데 유엔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권유를 했고 또 태국은 마침 한반도하고 가까우게 있으니까 이 이익하고 명분이 모두가 일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올 수 있었고 그것이 맞으니까 가장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엔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있었어요. 네. 이웃 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선뜻 가겠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태국도 처음에는 1950년 6월 30일인데 처음부터 전투 부대를 보내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식량 원조를 하겠다, 쌀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도우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쌀이 많으니까. 근데 유엔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전투 부대니 전투 부대의 파병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태국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 이제 태국도 우리가 돕는 것이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평화 추구 이 노선에도 맞는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 판단을 내리고 결심을 끝낸 게 1950년 7월 23일이래요. 이 7월 23일에 4,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전문을 유엔으로 회신을 했죠. 그리고 모든 절차들이 끝나고 한반도에 도착한 거는 1950년 11월 7일이에요. 부산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 하면 날씨가 어때요? 좀 그래도 더운 편? 그렇죠. 네. 근데 태국군은 추웠대요. 왜냐면 워낙 따뜻한 데서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태국 참전한 할아버지들한테 인터뷰해보면 춥다는 얘기밖에 안 하세요. 추웠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상과 지형의 모든 조건을 극복을 하고 한반도에서 승전을 일궈낸 것이 태국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나라가 참전을 결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리고 또 태국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었구나를 좀 알게 됐습니다.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6.25 전쟁을 미국이나 영국 중심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몰랐던 이 다른 나라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때요? 조나단 프로트 씨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얘기해서 많이 들었지만 오늘 새로운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도 아시아의 타이거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태국군의 별명이거든요. 이 이름을 붙여준 게 미군이에요. 너무 잘 싸우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저도 뭐 이야기꾼으로 아니면 전쟁사 연구자로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또 대중들과 만나지만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런 반응이 저한테 또 공부가 많이 돼요. 저도 새로워요. 네. 근데 이 새로움을 새롭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록 우리가 깨달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국군이 또 어떻게 싸웠는지도 그렇죠. 궁금하고요. 네. 아주 잘 싸웠어요, 일단은. 근데 왜 잘 싸웠냐면 4,000명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정글부대, 특수부대 보낸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바로 정예부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 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수부대, 정글부대는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태국군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대를 보냈다는 것은 태국군이 정말 제대로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싸우는 부대 보냈다. 결과적으로 잘 싸웠다. 그러면 어디에서 잘 싸웠느냐. 제일 유명한 게 평양 전투. 그 다음에 흥미로우실 수도 있어요. 폭차필 전투. 폭차필은 주로 어디에 붙이냐면 현대전에서 가장 처절했던 곳에 그 이름을 붙여요. 그 폭차필 전투가 태국군이 승리를 거둔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꼽히는데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폭차필 전투가 2번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태국군이 싸운 것은 1952년 11월에 폭차필 전투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 다시 한번 가봐요. 부산에 도착한 게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산도 춥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춥기는 추웠겠네요. 정말 추웠다고 그래요. 일단 거기서 너무나 추웠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싸운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1952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있었던 전투가 폭차필 전투예요. 10일간. 그렇죠. 중공군의 공세를 그 10일간 막아내고 철원 일대의 유리한 고지를 지킨 전투거든요. 그런데 이 태국대대가 3차례의 중공군 공세를 막아내는데 이 중공군의 공세가 남달랐어요. 이 폭차필 전투가 뭐가 남다르냐면 중공군이 3차례에 걸쳐서 주로 야간에 공격을 했는데 태국군 부대가 이것을 중대 단위로 막아냈다는 거죠. 그것도 대대나 뭐 연대나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중대씩을 서로 돌려서 이것을 여러 차례 막아내거든요. 가장 적은 투입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냈을 때 잘 싸운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형이 태국군이 싸웠던 이 폭차필 전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뭐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태국이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로 불렸다. 이제 정예 부대와 이제 연관이 지어져서 생각이 되는데요. 최초에는 4천여 명의 군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총 참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그 총 참전 규모를 얘기할 때 연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연인원이라고 하면 1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연인원이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326명이 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최대 참전,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싸웠을 때 가장 많이 싸운 것은 2,274명에 달한 적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통상 전투를 하면 2개 부대를 앞에서 싸우게 하고 1개 부대 정도는 예비로 두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싸우고 나머지 2개 부대는 다른 일에 대비를 하거든요. 2,274명이 갔다는 거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막아냈다는 거예요. 올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태국군의 남다른 점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호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또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태국이 빨리 파병을 결정하고 빨리 한반도에 도착한 것도 도착한 건데 또 오래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정전협정이 있고 나서 56년, 57년, 62년까지 있었던 부대들은 꽤 많아요. 근데 태국 부대는 72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흥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훈처 홈페이지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역사 다방을 계기로 삼아서 많은 분들이 태국군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유엔 참전 용사들의 활약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 태국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가 편성한 파병 대대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부대가 스파르타 대대예요. 이 스파르타 대대는 전쟁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모아서 1263명을 보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승전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420고지 전투.